일단 휴전기로 2주 동안 쉬었던 내란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윤석열은 또 불출석했어요. 오늘까지 4번 불출석인데 지기현이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도 없이 걸석 재판 하겠다고 아예 얘기를 해놨고 서울구치소에 입장을 전해주기만 했어요. 대변인인가요? 예, 그 저도 이 사실 보도를 보고 뭐 윤석열이 안 나올 거는 상수잖아요, 이제. 뭐 재판에 심지어 안 나오는 건 상수인데 지기현 판사의 반응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떤 측면에서 좀 뜨악합니다. 뭐 이 지금 서울구치소 쪽에서 입장을 재판부로 전해서 뭐 강제 인치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이제 호소하는 내용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정말 잘 받아들여 주셔서 걸석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직접 재판부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재판부가 내란죄 특히 내란 수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재판부로서 가질 수 있는 이게 뭐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점과 시각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전 서울구치소 입장도 재밌습니다.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고 문제, 인권 문제, 이번에 또 한 번 강제 인치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서울구치소가 나서서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피의자 윤석열을 대변해주는 거 보면 서울구치소도 윤석열의 대변자고 지기현 재판부도 윤석열의 대변자이자 서울구치소의 대변자여서 이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지기현 재판부가 오늘 아예 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고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라. 이 정도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의지가 뭘로 대체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어차피 못 끌어내요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와. 안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로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법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법은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 피의자도 인권이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법은 형사소송법상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면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나 서울구치소의 얘기는 우리는 그거를 못 하고요. 이건 못 끌어내요.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당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은 나는 재판받지 않고 그래 맘대로 기소해 이 태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정쟁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건데 일정 정도 그 윤석열의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결론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오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과정상에서는 그래서 막 고구마 한 10,000개쯤 먹은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판사도 서울구치소장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법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거야. 이 사법력을 사용하는 거가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야. 이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기현 판사 바꿀 수 없어요? 계속 보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글쎄 뭐 이제 여당 쪽에서 내란 재판부 얘기까지 이제 이미 공론화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라는 게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한다라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분노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뭐 윤석열 쪽에서도 계속 이제 어떤 자신의 건강 문제나 이런 아픔들을 호소하면서 자꾸 외부로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 한다라든지 진단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시도나 절차들을 자꾸 밟아가려고 하는데 구치소 쪽에서라도 뭐 일단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문제여가지고 단호하게 좀 우리 그 법 집행 기관들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윤석열이 지금 눈 아프다 이제 지금 서울대병원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면서요. 이런 것도 사실 사형 무기징역 받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전두환처럼 1, 2년 살다가 나오면은 너무너무 진짜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상황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고 윤석열 측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애써 이루어 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루어 놓은 예를 들면 수용자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본인이 요만큼이라도 누려볼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겠다고 하고 지금 그런데 피의자로서 당연히 져야 될 사회적 책임과 의무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지키지 않고 이 사이의 간극을 더군다나 근데 이 피의자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혐의예요.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별도의 고민은 확실히 필요해.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결국엔 당대의 감정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게 입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입법적으로 내란범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뭐든 좀 이게 필요해 보인다. 지금 보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특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란 특별법. 네, 그건 어떻게 되고 그대로 아마 이제 여당 쪽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당 대표들끼리 후보들끼리 더 강한 이 내란에 대한 처벌 절차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법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문제까지도 함께 공론화하다가 지금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잠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 다시 좀 끄집어내서요. 여당 차원의 그 내란 특별법 통과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민주당이 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CCTV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치소 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즉 이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CCTV를 열람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은 뭐 CCTV가 설치된 곳이라면 누구나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기준이긴 한데 다만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이라든지 변호사들이 그 CCTV 공개하자고 했던 게 지난 주말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다만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또 여론전을 윤석열 측이 벌일지를 또 고민을 해보면 CCTV 영상 공개가 또 적합한 것인지는 또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이 윤석열 측의 주장도, 그러니까 구치소 측의 주장도 짧게 말씀드리면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쵸? 굉장히 궁색한 게 CCTV를 활용해서 피의자가 범죄하는 사실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국에 생중계하는 나라예요. 그 피의자 다 동의 받습니까? 그 당사자 다 동의 받습니까? 근데 공공 CCTV라는 이유로 그거에 대한 활용 목적만 정확하면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근데 여기서 이게 교정시설이에요. 교정시설에서 인치를 거부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가 공개가 안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이거는 입법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엄 또 일어나겠어요. 이 내란 수계가 해달라는 대로 재판도 널널하게 해주고 소환 조사도 안 받아도 되고 재판도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가 욕먹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 뭐 우리가 법을 모릅니까? 우리 국민들도 뭐 법을 지킬 줄 몰라서 안 지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응당 이제 따라야 되는 기준과 사회적인 합의점들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 내란 수괴가 지금 이렇게까지 정말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CCTV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구치소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신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시잖아요. 제가 뭐 강하게 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건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읽어드렸어요.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